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11일, 12일 두 차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오후에 시작이 됐죠. 오늘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각각의 산하기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다음에 국가유산청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2회 두 차례 있었던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 오늘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업무보고가 이번 주에 끝나면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아젠다의 재구성이라는 소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번 대통령 국정 업무보고는 어떻게 가느냐? 형식의 파격이죠. 헌정사상 최초로 전 과정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물론 안보, 국방 관련 부분은 비공개이지만 지금까지는 웬만한 건 다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변화된 거죠. 항상 1월, 2월에 하던 거를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16년도 업무보고인데 그거를 2026년 1월, 2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파격적으로 12월 해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움직여라 이런 시그널을 준 거죠. 그리고 9개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9개 부처 밑에 청, 처, 그 다음에 산하기관 해서 8개 공공기관이 총 출동한다. 그래서 혹자들은 1인 국정감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현장 분위기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지난주에 명확하게 보여줬죠. 물론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국무회의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렇게 장시간 함으로써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노 스크립트, 원고 읽기 관행을 타파했습니다. 송고 질문이죠. 새벽까지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구체적 수치와 논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죠. 이것은 관료사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말고 머릿속에 있는 당신이 파악한 팩트를 말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핵심 관통 키워드는 뭐냐? 첫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가 생명이다. 우물쭈물하지 마라. 법적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냐? 이렇게 바로 되받아쳤죠. 그 다음 두 번째 책임 소재다. 결과에 대한 확실한 신상 필벌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징벌하겠다. 기업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도 빨리 도입해서 집단소송제 빨리 도입해서 징벌해라.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이슈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핫 이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였죠. 약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있고 쿠팡의 물류센터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새벽 배송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랬죠. 규정을 어겨도 처벌이 하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것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을 서둘러라. 지금까지는 과징금 상한이 있었습니다. 현행 3개년 매출의 3% 이거를 최고 매출, 근래 몇 년간의 최고 매출의 10%로 묶지 말고 3에서 10%까지 때려라.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가속화해라. 미국 같은 경우는 집단소송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 회원은 자동으로 집단소송 원고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일이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집단소송 원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도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도입을 가속화해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오너 책임론을 강조했죠. 김범석이 미국인입니다. 미국 국적이고 매출 이익의 90% 이상은 한국에서 나오는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면 한국 법에 영향을 받으니까 한국엔 잘 오지도 않고 꼭두각시 한 명 내세워서 법망을 회피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는 실질적 오너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존폐를 위협할 수준의 경제적 형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네요. 자, 그 다음 관세청에 대해서 경로했죠. 현황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생겼고 통관 과정에 허점이 노출됐죠. 백혜룡 경정이 쏘아 올린 마약 운반 말레이시아 13번을 몸에다 마약을 몇 킬로씩 칭칭 감고 들어왔는데 적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 부족 핑계 대지 마라.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냐?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하냐? 그래서 관료주의적 변명, 검토 중이다, 인력 부족이다. 이거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칭찬은 좀 했었죠.
우리 임 청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세수 확보 노력은 치하했습니다만은 다른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 청장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하자 언제까지 검토만 할래?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세외 수입 통합관리 법적 근거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압류 재산을 일부러 국세청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가짜 채권을 만들어서 선순위로 올려버려서 국세청에서 재산을 공매할 수 없는 그런 걸 악용하니까 이거 빨리 방법을 찾아서 징수 강화해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시했죠. 그 다음 고용노동부는 아까 쿠팡과 연계됩니다.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 건강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해선 안 된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이거죠. 그 다음에 국가 데이터센터를 데이터처 차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으로 통계청을 승격시켰고요. 그래서 29년까지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을 완료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 확립과 AI 시대 행정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의 순간 빛난 실무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GMO 콩 수입량을 느닷없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국산 자급도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숫자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관이 정확히 알지 못하자 식량정책국장 변상문국장이 대답을 했죠. GMO 콩 수입량이 100만 톤이다. 근데 우리가 먹는 두부로 먹는 이런 부분들은 넌 GMO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년 콩 생산량은 국산 콩은 약 8만 3천 톤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급률은 37% 정도 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콩에 대해서 물어서 대답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별명이 콩 GPT가 됐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인재상이다. AI처럼 정확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로 가면요. 공급 로드맵을 보면 110만 호 공적 주택 공급 목표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2만 9천 호 분양을 하고 5만 호는 착공을 하고요. 핵심 포인트는 역세권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역세권에 지어라. 그리고 9평, 11평 이런 거 말고 20평대, 30평대 초반까지 좀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천공항 사장의 이학재 사장의 공개 망신이 화제였죠. 대통령 질문이 뭐였냐. 책갈피처럼 100달러짜리를 끼워가지고 외화 밀반출한다는데 보안 뚫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뭐 공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세관에서 하는 업무다. 그리고 일일이 다 할 수도 없다. 이 얘기는 다음날 자기가 SNS 썼군요. 뭐 동문서답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지방공항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이집트 카이로 공항 관련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동문서답했고 원론적 답변, 자료 뒤적임.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죠. 지금 업무 보고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냐. 참 말이 길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질책을 했느냐? 저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약간 좀 더 세련되게 품위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요. 일단 팩트는요. 이 이학재 씨는 전임 정부 윤석열이가 임명한 인사입니다. 그쪽 삼성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 업무 질책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야, 너 실력 없고 업무 파악이 이렇게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회적인 사퇴 압박 성격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군기잡기를 시범적으로 한 거다.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사장이 서적들 전수조사하면 공항이 마비된다. 그 다음날 그랬죠. 근데 또 관세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엑스레이로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 그래서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의 또 하나 새만금 관련이죠. 희망고문은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고문 하지 마라 그랬죠. 30년 사업 진행했는데 매립 진행률이 40%밖에 안 된다.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건 희망고문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 새만금 촌장이 김의겸 전 의원입니다. 정치인 출신이죠. 한겨레 기자 출신이고요. 근데 이분도 정확하게 입력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시사항은 실사고시에 입각해서 민간 투자 유치 현실적 어려움 인정해라.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재설정해라 이렇게 지시했죠. 그리고 목표는 미국, 중국에 이은 과학 분야입니다. AI 3대 강국이 목표다. 첫 번째 전략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자. 그래서 내년에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짜겠다. 두 번째는 GPU 37,000장 확보해서 슈퍼컴 6호기 조기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전략 세 번째로 K 문샷 프로젝트다. 그래서 실패도 용인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샷 프로젝트는 이게 구글같이 이런 글로벌 혁신 기업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신규 사업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 어스, 구글 글라스, 무인 자동차, 뭐 드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이름을 우리가 문샷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K 문샷 프로젝트다. 실패 용인하고 인센티브 파격적으로 줘라. 그 다음에 우주에서는 우주항공청 과제, 이게 청장이 보고를 했죠. 29년부터 32년 발사체 계획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했죠. 다 집어넣어라. 4년도 발사하자. 이렇게 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예산 투입 의지를 천명했죠. 그 다음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혁명과 대학 서열 파괴인데요. 25년 수학, 그 다음 영어 정보 관련은 25년부터 올해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되고 있죠. 교과서는 아니고 보조, 참고 도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대 육성. 서울대는 뭐 7천 몇 억이 지원이 되는데 지방대는 2천 몇백억밖에 안 된다. 왜 지방이라고 괄시하냐? 힘이 세다고 서울이니까 서울대니까 더 주는 게 공정하냐? 근데 서울대를 빼짜는 게 아니라 서울대 수준으로 R&D 말고요. 일반 지원은 서울대 수준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 예산을 증액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등록금 규제 완화 방침으로 18년간 지금 대학 등록금 규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2 유형을 2027년까지 폐지해서 지방사립대들이 재정에 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서 환단고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문헌 아니냐, 왜 연구 안 하냐, 환빠 논쟁을 얘기했죠. 그러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양 이사장이 이제 역사 연구는 문헌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파장이 학계에서는 환단고기는 위서로 판명이 났습니다. 준석이가 준스톤이 또 한마디 했죠. 지구 평평설급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실은 환단고기를 꺼내는 거는, 환빠 논쟁을 꺼낸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 실은 일제시대 식민사관, 일제들이 왜곡을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특히 고려부터 삼국, 발해, 고조선 이 역사들을 일본 애들이 36년간 통치하면서 자료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은폐하고 조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류 사학계는 친일사학 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족사학, 마치 민족사학은 사쿠라 취급당하고 일제 친일사관이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 차원으로 언급한 걸로 이해합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칭찬과 질책의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베스트는 변상문 국장이었죠. 아까 농심에서 완벽한 데이터 장악 질문에 수치로 즉답했다. 그 다음에 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은 격려, 칭찬과 채찍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교육원, 여기는 공공기관인데 240억의 예산이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우수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질책이죠. 질책. worst는 아까 얘기한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업무 파악 미비다, 3년간 뭐 했냐. 그 다음에 경고는 이명구 관세청장입니다. 인력 핑계대지 마라. 그 다음에 공격은 쿠팡이죠. 반복된 불법행위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라. 신속히 서둘러라.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다시 한번 총평하면요. 일단 실용주의다. 형식 파괴하고 12월에 보고하고 1월 1일부터 즉시 실행해라. 디테일이다. 국장급 실무 수치까지 직접 디테일하게 검증했고, 압박이죠. 공개적인 망신 주기, 이를 통해서 무한 경쟁 유도,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복지 부동을 타파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공직사회가 큰 변화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올드 스타일은 보고서 잘 쓰는 기획통, 정무적 감각을 중시하는 애들이 출세했습니다. 앞에서 예스맨들이 출세했죠.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고 뭉갰단 말입니다. 뉴 스타일은 데이터에 강한 현장통이 이제 인정받습니다. 증문, 즉답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야겠죠. 대안과 수치를 가져라. 그래서 이제 지난주 연무보고의 경제정책 전망을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경제정책은 공정과 징벌입니다. 입법예고가 지금 세 가지입니다. 공정거래법, 중대재해법 강화, 집단소송제 서둘러라 있고요. 그럼 기업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경영 리스크가 증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반대로 투명성을 강화시켜줘서 해외 자본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죠. 경영 리스크가 커지니까. 근데 그거를 감내해내면, 극복해내면 기업은 훨씬 더 성장할 거다. 그리고 소비자, 우리 국민에게는 어떤 그러면 이득이 있느냐? 피해구제 실효성이 대폭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우리는 이제 체감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 전망은요. 데이터가 곧 권력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트렌드로는 모든 정책의 근거는 데이터로 입증해라. 그리고 조직에서는 국가 데이터처 중심으로 행정 프로세스가 재편될 거고요. 그다음 속도전입니다. 정책 결정을 집행 시차를 최소화해라. 타임렉. 그러니까 부처가 협의가 안 되니 법적 검토가 미비하니 어쩌니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정치 전망은 어떠냐. 적폐청산의 새로운 툴을 제공한 겁니다. 물리적 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르면 안 돼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어요. 그건 정무직만 가능하죠. 공개 검증을 통해서 자진 사퇴, 무능하면 물러나라 이런 거고요. 우려도 있죠. 야당이 반발하고 협치가 실종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효과는 지지층에게는 사이다 행정이 구현되는 거고, 그리고 중도층도 상당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입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70-80% 국민은 정치에 만족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은 AI와 미디어죠. 그래서 기회이기도 하고 규제 두 가지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AI 반도체 인프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발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 창이 열린 거죠. 그 다음에 규제 쪽은 주로 방송인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서 기존의 방통위가 없어졌죠. 그래서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할 겁니다.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아니 무슨 요즘 방송국 언론사라는 데가, 편파적인 데가 그게 무슨 언론사냐 하면서 종편들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표현의 자유 충돌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짜 뉴스는 하지 말라죠. 비판해도 좋은데 없는 뉴스 만들지 마라. 그래서 25년 지난주 이틀에 거친 업무보고를 요약하면 이재명 정부의 출사표이고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책임, 데이터, 속도전 이겁니다. 그래서 26년 생중계된 약속들이 얼마나 앞으로 숫자로 증명될 것인가, 이걸 내년에 우리 국민들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파이팅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